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시간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해가는 공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송집을 아침마다 요즘 특히 초기 불교 백일 법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오온에 대해서 정의하는 두 개의 경, 오온을 성질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상켜버림경하고 구성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집착의 양상경, 이 두 개의 경을 우리가 좀 상세히 자세히 알고 가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작년에 집착의 양상경은 특강을 한번 했지만 지금 입장에서 한번 좀 더 뒤집어 보자. 그리고 상켜버린 경우는 이전부터 특강을 한번 하겠다 하면서 못했는데 마침 우리가 지난주에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을 마쳤죠. 그래서 네세 모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2주 시간을 내 가지고 이 오온에 대한 정의가 행해지는 두 개의 경을 특강으로 진행하자, 공부하자 라고 해서 오늘은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 법회 시간입니다마는 첫 번째로 상켜버린 경을 공부하는 특강으로 준비했죠. 자, 그래서 카짜니야 숙당 22번 상류따 79번 삼켜버린 경에 대한 공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했습니다만은 그 오온을 정의하는 두 개의 경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법우님, 근데 우리가 오온을 정의하자라고 하면 좀 그냥 넓은 의미로 보면 오온은 이런 거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오온에 대해서 정의라는 관점에서 무엇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홍색수상의 신나 오온치온 이게 뭔지 그런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앞쪽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나 해봤는데요. 오온을 정의해주는 경을 지금 우리가 말한 성질과 구성에서 정의하는 두 개의 경 말고 그냥 포괄해서 오온에 대해서 꽃경에서도 사실은 오온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정의해주죠. 꽃경에서는 세상에서 현자들이 없다고 동의하는 것은 나도 없다,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는 건 나도 없다고 동의하고 현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건 나도 있다고 동의한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죠. 그럴 때 없다라는 것, 어떤 게 없었나요?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오온에 대한 관점,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요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꾸로 있다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무상한 색수상행식 오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불만족 괴로운 것은 변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변하는 거. 요런 오온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첫째로 오온이라는 건 어떤 것이야?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야. 사실은 포괄적으로 오온을 정의하는 출발의 요거죠. 그럴 때 요 변하는 거라는 말은 뭘까요? 변하지 않는 거 이러면 아트만 이렇게 말하겠죠. 네. 변한다라는 요거는
그대로 이건 무아의 특징이, 무아의 성질 이렇게 봐도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정의가 뭐냐 하면 상락아의 오온은 없다. 무상고 무아의 오온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존재성. 그렇죠. 그래. 존재성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런가 하면 꽃경에서는 다시 이어가지고 또 어떤 말을 해줘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요런 성질을 가지는 무상고 변하는 거라는 요런 성질을 가지는 오온이 있는데 이 오온이 뭐냐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네. 세상의 거.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대로 뭐가 되나요? 삼법인이 말하는 삼법인의 행. 여기까지 우리가 알죠. 오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오온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말하자면 바로 이렇게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 무상고 무아라는 성질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경, 대표적으로 무아상경 같은 데서는 이 오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결국은 무상하다, 고다, 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야기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오온이 무엇요? 오온이라는 건 내 거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닌 것이야. 요런 정의가 따라오는 거죠. 무아상경이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죠. 꽃경과 무아상경. 그래서 오온을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가 선행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는 오온을 포괄해서 말하는 거라면 이제 그렇다면 이 오온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색, 수, 상, 행, 꼭 이제 복수로 나타나지만 식, 요런 다섯 가지 무더기,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의 무더기, 온이라고 요래 되어 있을 때 이 다섯 가지 각각을 개별적으로, 그죠? 포괄해가지고 오온은 이렇다라는 정의에 이어서 개별적으로 색은 왜 색이라고 하지? 그래서 색이라는 데는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거지? 이렇게 왜라는 측면과 어떤 거라는 측면. 그래서 왜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성질의 측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쌓여 있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구성의 측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이 성질의 측면에서 색수상행식을 개별적으로 정의해주는 경이 삼켜버린 경 이렇게 나오는 거죠. 22번 상륙딱 79번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구성의 측면에서 정의해주는 게 집착의 양상경. 집착의 양상경은 이제 우리가 독송해봤지만 그 색수상행식 오온을 그러니까 색과 그 진멸도라는 측면에서 정의해주고 있죠. 그런데 집착의 양상경 말고 그 이어지는 다음 경은 7가지 경우경 그래야 돼요. 요 7가지 경우경은 우리가 보통
고진멸도 이런 식으로 뭐 고 대신 다른 걸로 가지고 어떤 것의 진멸도 요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세 가지를 더 얹어서 7가지 관점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또 많이 나타나죠. 세 가지는 뭔가? 일어남. 아니죠. 매력. 일어남 이거는 이제 그 진멸도고 네. 그래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세 가지를 더해서 그러니까 색과 그 진멸도 그 색의 매력, 위험, 해방 이렇게 해서 집착의 양상경은 그 색과 진멸도의 네 가지로 관점에서 말하고 7가지 경은 거기에 이게 바로 다음번 경이죠. 매력, 위험, 해방을 더해서 7가지 경우경 이렇게 나타나죠.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오온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포괄해 가지고 정의하는 2가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정의하는 2가지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뭐 꽃경하고 무화상경은 뭐 우리가 이제 충분히 본 거고 그래서 오온을 포괄해 가지고 어떤 것인지 뭐 정의하는 것은 충분히 알았다 생각하고요. 이제 그 중에 개별적으로 색수상 행식을 정의하는 2개의 경 이제 그 부분을 그 2개 중에 오늘 성질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삼켜버림경을 보자라는 거고 사실은 또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그 색수생 행식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 건지 요거는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이미 공부를 충분히 했죠. 그래서 오늘 뭐 그냥 간략하게만 좀 짚어보면 되겠고 그보다는 이제 삼켜버림경이 위반가수땅 분석경이란 제목을 쓰지 않으면서 오온을 정의하는 데는 사실은 이제 분석경이란 이름으로 직접 나타나는 경들은 뭐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얹지 않잖아요. 오직 그대로 주제만 이제 정의만 해주고 있죠. 그런데 분석경이란 이름을 안 쓰고 정의가 행해질 때는 뭐예요? 좀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 거죠. 그 주제를 말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오온이라고 하는 이 중심되는 용어가 그 의미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으면 커다란 주제를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 커다란 주제의 흐름 안에서 오온도 정의하고 가야 돼. 요런 과정으로 오온이 정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켜버림 경, 또 집착의 양상 경 요런 경들에서는 오온의 정의를 보는 것도 뭐 물론 우리가 포괄적으로 부처님 공부에서 오온이 정의된다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 정의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야 되지만 사실은 삼켜버린 경은 오온의 정의는 전체적인 주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삼켜버린 경의 전체 내용을 또 우리가 꿰뚫어야 하는 이제 이런 필요성.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특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 우리 법우님 요 그림은 본 적 있죠? 네. 사실 그 삶의 메커니즘 식으로 오온이라는 게 그냥 어떤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이야기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다, 쌓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그림으로 하나 그려봤죠. 그래서 오온 또는 식과명색. 식과명색이라는 건 뭐예요? 오온의 활성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자라고 해서 뭐
그러니까 이런 그림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가볼게요. 자, 우선 이제 책을 우리 독성집의 제4장 분석 용어 정의의 첫 번째 경으로 그렇군요. 197쪽 22번 상류자의 79번 삼켜버림 경 해서 오온에 대한 용어 정의 1번 이렇게 됐죠. 전체적으로 경의 내용을 보면 우선은 전생에 대한 기억이라는 주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전생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오치온이나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주님 말씀을 하시죠. 아, 네. 아, 내가 택배 주문한 게 있었어요. 자, 요거 이제 참고하면 한 장 더 넘기면 맨 뒷장, 오늘 드린 교재 맨 뒷장 보면 삼켜버린 경우의 주제의 전개라고 정리해 봤는데 뭐 요거 옆에 놓고 같이 보아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생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오치온이나 그것 중에 어떤 것, 그러니까 오치온이라는 나여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기억하거나 아니면 그 존재를 구성하는 색수상 행식을 제각각 기억하거나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온이 정의되어 오온의 정의 1번 성질 해가지고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경험한다고 해서 쓰다, 함께한다, 상한다고 해서 상이다, 유의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다, 인식한다, 분별해서 한다고 해서 식이다 라고 오온이 정의되는 것이 일단 이제 시작에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전생을 기억한다라는 요 말이 뭐냐 하면 결국 과거의 삶의 과정, 그 오온에 대해서 내가 쫓아가서 기억해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누적 상태다. 이게 전생의 것이니까 전생의 오온이지만,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는 거 이러지만, 지금 삶이라는 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역시 전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을 기억하는 것이 오온, 오치온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는 것도 역시 오온, 오치온 상태로 있을 뿐이죠. 세월이 지나가면 지금도 과거가 되고 전생이 되고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경에서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라고 하는 사실은 또 우리 오늘 아침 그 상서로운 하룻밤 경에서도 뭐 거기서도 이제 이 경을 연결해서 잠깐 보았죠. 그렇게 함께 보았는데 전생을 기억한다? 오온이 무엇냐? 하고 나면 이제 그대로 주제가 전개되기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경이 오온 자체만이 아니라 커다란 주제의 전개 안에서 오온이 정의되는 이렇게 말한 거죠. 이제 주제가 전개되는 것. 사실은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게 이 경이 어떻게 그 의미가 전개되는 건지가 참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도 이제 일단은 하여간 뭐 잘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경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좀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제 결국은 그래, 전생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오온이다, 오치온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달리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은 오온, 오치온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성하는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구성 요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부처님이 설명하는 오온과 다른 관점으로 그 정의를 하게 되면 나는 누구냐? 라는 이 커다란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과 달라집니다. 내 삶에 대한 이야기, 그 고와 고묘를 말하는 불교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부처님 가르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부처님 이제 오온에 대해서 성질의 관점에서 딱 정의하는 일이 포함된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전생의 기억이라고 하는 이런 출발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나의 삶 오온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그 오온으로의 나를 제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주제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라고 하는 이 3가지 시점을 말하면서 사실 3가지 시점을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나간 건 가버린 거예요. 오지 않은 건 오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이요. 과거도 미래도 지금 나의 삶과는 거리가 있고 오직 내 삶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요. 이 부분을 말해주기 위해서 과거, 미래, 현재를 끌어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보면 책에서는 이제 과거의 오온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고 미래의 오온을 기뻐하지 않고 현재의 오온을 염호하고 이탐하고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경이 무슨 말을 해요? 지금 내가 색수상행식 오온에 삼켜지고 있다. 내가 지금 오온에 삼켜지고 있듯이 나의 과거가 이렇게 오온 오치온으로 쌓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그 시점에도 내가 삼켜졌기 때문이다. 내가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 거, 미래의 시점이 나에게 있다면 역시 그 미래의 시점에도 나는 오온에 의해서 삼켜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켜졌던 과거로 내가 과거를 갈망하지 않고 기뻐하면 또다시 삼켜질 것이니까 미래를 기뻐하지 말고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다 끌려가지 않고 오직 지금에 집중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이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삼켜지지 않을 것이냐. 요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무엇냐? 라고 하면 과거를 갈망하지 않아야 한다. 미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오직 현재에 집중해서 염호, 이탐, 소멸하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요거 염호, 이탐, 소멸을 하는 거 아니죠. 염호, 이탐, 소멸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전 단계의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경이 분명히 염호, 이탐,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한 실천 요거죠. 그러니까 염호, 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더 높은 경지의 실천을 위해서 거기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다가 제가 전생 기억이 오치온이고 오온의 정의 1번 성질이 화살표로 해서 이렇게 삼켜지는 삶이라는 게 뭐냐? 전생을 갈망하고 그러니까 과거를 갈망하고 미래를 기뻐하고 그럼으로써 삼켜지는 요런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과거를 갈망하지 않고 미래를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한 실천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실직연. 이렇게 닫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실직연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실직연까지는 여모이탐 소멸하기 위한 실천으로 온 거고, 여실직연하면 그 다음에 여모이탐의 과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모이탐의 과정을 통해서 해탈하고 해탈직연하고, 그렇게 완성이 되면 이런 여모이탐 해탈직연이라는 이런 경지는 높은 신들도, 우리도 그 해탈의 경지를 실답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귀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높은 신들조차도 귀의하는 그런 경지,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지금 경은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 전생 기억이 오치온을 기억하는 거다 해서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오온이다. 오온에 대한 집착, 오치온이다 라고 하면서 오온을 정의하고 현재 중생으로의 우리 삶이 이렇게 갈망하고 기뻐해서 삼켜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갈망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오직 이 순간 현재의 여모이탐 소멸을 위해서 실천해서 여실직연에 닿아야 한다. 그러면 여실직연, 이 첫 단계의 깨달음 위에서 여모이탐 해탈직연으로 완성되면 신들조차도 그 경지를 실답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쭉 경의 큰 흐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경이 보여주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죠. 네 가지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 각각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네 가지 표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쌓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붙잡는다, 묶는다, 맛을 즐긴다. 무엇을? 오온이죠. 오온을 쌓고 오온을 붙잡고 오온을 묶고 오온의 맛을 즐기는, 요게 누구의 삶이라는 거야? 범부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 범부들의 이렇게 쌓고 붙잡고 묶고 맛을 즐기는 삶이 표현하자면 과거를 갈망하고 미래를 기뻐하고 그래서 삼켜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쌓고 내지 맛을 즐기는 삶에서 그 삶을 극복하고, 쌓는 것을 이제 그만 쌓고 허물자, 붙잡는 거 이제 그만 붙잡고 버리자, 묶는 거 그만 묶고 풀자, 맛을 즐기는 거 그만 즐기고 맛을 즐기지 않는다. 요런 차별된 삶이죠. 말하자면 요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어찌 뭐 그런 맛없는 삶을 살까? 이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요게 중생 범부들이 살아가는 쌓고 붙잡고 묶고 맛을 즐기는, 그러기 때문에 평생 그 중생 범부들의 삶의 영역 세상 안에서 윤회하면서 고통을 겪고 살아가잖아. 이거 벗어나야겠다, 극복해야겠다 라고 하는 출발점을 말해주는 게, 그러니 이제 그만 쌓고 허물자, 그만 붙잡고 버리자, 그만 묶고 풀자, 그만 맛을 즐기고 이제 그만 맛을 즐기지 않음을 통해서 중생범부라는 이 번뇌의 영역 탐진치에 의한 유위적인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제 이런 삶의 과정을 허물 내지 맛을 즐기지 않음이라는 이런 표현이 사실 딴 데 잘 없잖아요. 이 경에서 딱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허문다, 버린다, 푼다, 맛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요것이 그 곰방본 큰 흐름에서는 갈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를 갈망하지 않고 미래를 기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삼켜지지 않는다.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모이탐 소멸을 위한 실천. 이제 여모이탐 소멸을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위한 실천.
그래가지고 그 실천이 닿는 곳이 여실직견이라는 이제 첫 단계의 깨달음이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여무이탐에서 해탈하고 내가 해탈했구나, 내가 이제 깨달았구나라고 스스로 알고 보는 해탈직견. 요거 뭐예요?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 지화견의 성취, 요래 되는 거죠. 해탈직견. 그럼 그렇게 해탈직견으로 완성된 상태는 뭐냐고. 이거 범부 중생들처럼 쌓는 삶도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실천의 과정에 있는, 그죠? 요 실천의 과정에 있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중간의 과정, 그분들처럼 실천하고 있는 과정에 속하지 않는 거야. 그것도 넘어선 거야. 실천하는 과정이 뭐야? 이제 쌓던 것을 허무는, 붙잡는 것을 버리는, 묶는 것을 푸는, 맛을 즐기는 것을 즐기지 않는 요 과정으로 실천을 해왔잖아. 그래고는 이제 완성되면 계속 허물고만 있느냐? 그거 아니야. 이제 범부 중생들처럼 쌓는 일은 안 해. 그렇다고 중간의 실천 과정에 있는 그분들처럼 허무는 일도 안 해. 왜? 다 허물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표현이 뭐야? 허문 뒤에, 그렇죠? 쌓지도 허물지도 않고, 그지? 이 앞에 두 개는 넘어서가지고 이제 그럼 쌓지도 허물지도 않은 그 상태는 뭐야? 쌓은 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쌓아놓은 걸 다 허문 뒤에 완성된 거지. 그래서 쌓지도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다. 요렇게 해탈직견한 아라한의 경지를 설명하죠. 그것이 그대로 동일하게 붙잡지도 버리지도 않고 버린 뒤에 서 있다. 묶지도 풀지도 않고 푼 뒤에 서 있다. 맛을 즐기지도 맛을 즐기지 않음도 아니고 맛을 떠난 뒤에 서 있다. 이렇게 그 완성의 경지를 설명하죠. 요런 네 가지 측면에서 그 단계별로 설명하는 요게 사실은 이경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함이죠. 이럴 때에 쌓고 붙잡고 묶고 맛을 즐기는, 달리 말하면 과거를 갈망하고 미래를 기뻐하면서 지금 오온에 의해서 삼켜지는 요런 삶을 사는 경지를 범부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갈망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여모이탐 소멸을 위한 실천의 과정에 들어선, 그래서 허물고 버리고 풀고 맛을 즐기지 않는 요런 경지를 뭐라고 불러요? 중간의 과정이죠. 유학,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일단 쌓는 과정의 밖에, 쌓는 과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벗어남의 영역이니까 유학,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의 과정. 그리고 그 끝에 이제 완전히 허문 뒤에 서 있는 요런 완성된 경지를 무하, 아라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간 크게 보면 그 오온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뭐 전생을 기억하는 게 오온이다, 결국은 오온이 나여, 이런 전제 위에서 이렇게 과거를 갈망하고 미래를 기뻐하는 이 과정에서 내가 오온에 의해서 삼켜지는, 여기 삼켜진다라는 수동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오온을 삼키는 게 아니라 오온한테 내가 삼켜지는 거야. 그거 범부 중생들의 삶이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남의 영역에서 갈망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여모이탐 소멸을 위한 실천에서 진행되는 과정, 허물고 버리고 풀고 맛을 즐기지 않는 요 과정, 어쨌든 그 일을 하는 과정이라고. 그 과정은 유학,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완성된 해탈직견 아라한은 하여간 다 이제 쌓는 경지도 넘어섰고 허무는 경지도 넘어섰어. 다 허문 뒤에 서 있어. 이렇게 아라한을 말하고,
그런 경지에 대해서 신들은 신답게 알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제 큰 삼켜버림경의 큰 흐름은 정리를 해봤어요. 요 상태에서 한 장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거 보면 마침 오늘 아침 초기불교 101번문에서 마치마니카야 131번 상서로운 하룻밤 경을 공부했는데 여기서도 과거, 미래, 현재의 주제를 말하죠. 과거, 미래, 현재를 말하는 경이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는 삼켜버림 경에서 말하는 삼켜진다. 그러니까 오온이 나를 삼킨다. 내가 오온한테 삼켜진다. 라는 카짜띠라는 단어를 대표 개념으로 하는 경. 요런 경은 니까야 안에 한 10개 가까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오온이 무상고 무하다. 융내이처 외이처가 무상고 무하다 하는 것을 오온의 무상을 말하는 경, 삼켜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뭐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 경이 무상고 무아라는 근본적인 성질 말고 특별한 주제로 나타나기는 이제 이 경이 뭐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상서로운 하룻밤 경에서 말하는 상히라띠 끌려간다라고 하는 개념. 대표적으로 삼켜진다, 끌려간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를 좀 더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 검색이 안 되더라 이랬는데 하여간 뒤에 발견되면 또 추가하기로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요 두 개가 서로 표현을 달리하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삼켜버림경 보면 일단 과거에 대해서는 범부 중생들은 어떻게 해요? 아베코호디 해서 갈망하다. 갈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카짜티 삼켜지는 거야. 그런데 유학의 경지로 가면 어때요? 과거를 아나페코호띠 해서 갈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삼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에서는 사실은 갈망하는 요 표현은 직접 안 나오고 갈망하지 않는 요 표현으로 나오죠. 그 앞에서는 이제 오온 전체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는 아비난다띠 해서 기뻐하다. 기뻐하면 어떻게 되느냐? 카짜띠 삼켜진다. 이런 거고. 그래서 나비난다띠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대응이 나타나고요.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현재에 삼켜지듯이 과거에도 삼켜졌고 미래에도 삼켜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삼켜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서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염호 이탐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상서로운 하룻밤 경에서는 상히라띠 끌려간다라는 것을 대표 개념으로 하면서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과거를 이어머문다 라고 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이어머물지 않는다. 끌려가지 않으려면 과거를 이어머물지 않아야 한다. 미래에 대해서 빠티캉카띠라고 해서 동경하다. 끌려가지 않으려면 동경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는 범부들 입장에서는
나 윗바사티 통찰하지 않기 때문에 끌려간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통찰해야 한다. 그래서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런 입장에서 보면 요 두 개를 좀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갈망하기 때문에 과거를 갈망하니까 그 과거에 대한 갈망이 지금 과거는 과거에 있었는데 그거를 갈망하니까 어떻게 돼? 지금 갈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망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과거를 소환해 가지고 지금 이어먹는다. 이렇게 연결된 개념을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 미래를 기뻐하니까 그 기쁜 것에 대한 동격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제가 그 표현했잖아요. 이제 물잔을 가지고 했지만 요거 이러면 요런 대상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인 법이 있는데 이 대상과 인식하는 나 둘을 놓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보리단 경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보통 내가 본다. 그래서 보리단과 타작하는 사람을 놓고서 내가 타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보이는 것을 타작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부처님은 그러지 않다. 사실은 내가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라는 내가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육외입처로부터 타작당하고 있다. 색이 안을 타작하면 색이 안을 때리면 내가 누가 나를 때리나 하고 누가 때리나 이렇게 쫓아가 가지고 색이 때리네 요렇게 인식하는 것. 요런 식으로 주관과 객관을 놓고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 삶을 사느냐라고 할 때 객관인 외입처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입처인 나를 때리는 요런 삶이 사실은 중생들의 삶이잖아. 그거 벗어나려니까 어떻게? 신과 적의 관계에서 호흡아 네 하나랑 승부본다 하고 딱 움켜잡고 이런 타작당하는 삶을 극복하는 것. 이게 수행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객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삶 존재가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수행에 의해서 향상하는 삶을 이끈다 이랬잖아요. 지금 이제 오온을 두고도 자, 그 상서로운 하룻밤경에서는 끌려간다 그랬잖아. 끌려간다는 거 뭐야? 이렇게 대상이 있으면 내가 대상과 대치해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는 주인공의 삶이라면 내가 너 이리 와 끌고 와가지고 인식을 하든 행위를 하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중생들의 삶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끌려간다고. 뭐 때문에 끌려가지? 욕탐. 그 이전에 욕탐은 사실 무엇의 일부야? 집착의 일부지. 집착이라는 게 이제 오염된 행위고 그 오염된 행위에 속한 욕탐이 바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가 주관인 내가 객관인 대상을 놓고 이게 내 거야! 라고 집착에 의해서 욕탐의 형태로 집착이 붙잡는 거지. 내 거요! 라고 붙잡으려니까 있는 거를 두고 내가 이리 끌려가는 거지 뭐. 이게 나요! 라고 집착하니까 가는 거죠. 나의 자요! 라고 집착하니까 가는 거죠. 그죠? 요렇게 내가 끌려간다고. 왜? 이것이 나의 것이요. 이게 나요. 이것이 나의 자요. 라는 이 집착 때문에 그 집착의 과정에 속해 있는 욕탐이 직접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끌려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주관인 나와 객관인 대상을 놓고 대상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 때문에 욕탐의 집착
때문에 내가 저기에 내게 있고 내가 있고 나의 자아가 있으니까 내가 가야지 뭐. 그렇게 끌려간다고. 그런데 그렇게 주관성을 대상에 놓고 내가 끌려가는 요런 현상을 다르게 말하면 삼켜버린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삼켜진다. 그거죠. 삼켜버린경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카짜띠라는 말이 뭐 영어로 번역하면 뭐 be eaten 이래서 먹혀지는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삼켜지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삼켜진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할 때 상서로운 하룻밤 경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 결국 이렇게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욕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세워놓고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라고 주관적으로 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요거를 삼켜버린경에서는 삼켜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실 거야. 잠깐 뭐 통화를 하고 아니, 괜찮아? 그 의미, 삼켜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그 상서로운 하룻밤 경하고 연결하면 이해할 수 있다. 네, 그 부분을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를 설명하는 경에서 두 개의 표로 작성해 봤어요. 저는 하여간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표를 만드니까 삼켜버린 경이 말하는 삼켜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내가 결국은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을 놓고 내가 그것을 끌고는 능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집착이라는 것, 이게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라고 하는 이 집착의 작용 때문에 색수상행식 오온한테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 끌려가니까 그놈이 입 벌리고 있다가 나를 삼킨 거지 뭐. 이런 식의 삼켜버린다라는 의미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네, 라는 거고요. 자, 요렇게 이제 삼켜버린 경에 커다란 그 주제의 전개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삼켜버린 경 직접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자, 삼켜버린 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다양한 전생의 삶들을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모두 5가지 집착된 무더기, 오치온이나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무엇이 5인가? 비구들이여 과거에 나는 이런 색을 가진 자였다 라고 기억하는 그가 색을 기억한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나는 이런 수를 가진 자였다 라고 기억하는 그가 수를 기억한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나는 이런 상을 가진 자였다 라고 기억하는 그가 상을 기억한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나는 이런 행들을 가진 자였다 라고 기억하는 그가 행들을 기억한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나는 이런 식을 가진 자였다 라고 기억하는 그가 식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원어에서 나는 이런 색을 가진 자였다 라고 하면 이왕 루포 아호싱 이렇게 나와요. 예왕 루포거든. 요거 무슨 말이지? 예왕은
이렇게라는 말이에요. 루뽀라는 말은 루빠가 뭐죠? 그래, 이게 색이죠, 물질. 여기에 R을 하나 더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무개, 그러니까 뭐 어떤 명사가 있을 때 거기에 그런 사람, 인자 하나 붙이면 사람이 되어버리잖아. 또는 뭐 그런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뭐 어떤 자 이런 의미를 담는 게 요 아 하나를 더 붙여주면 돼. 그러면 이게 루파가 되는 건 장음이 되지만 뭐 그냥 도루 루파를 하고 요것에 주격 그러면 루뽀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왕 루뽀라고 하는 거는 요런 색을 가진 자 요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색을 가진 자 아호싱 하면 이제 비동사 과거 이래서 이런 색을 가진 자였다. 아띠따 맞다난 으로 나오죠. 아띠따 맞다난 하면 이제 이거 과거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루뽀 이렇게 색을 가진 자 그리고 이어가지고 에왕 외다노라는 것도 마찬가지 수를 가진 자 해서 색수상행식을 가진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시 이런 표현 에왕 루포 아호싱 아띠따 만다낭 요 표현 좀 본 적이 있나요? 고난 있어야 한다. 아닌데. 그건가? 아닌데. 나는 찾아보니까 요 표현이 딱 두 개의 경에서 나오더라. 그럼 하나의 경은 이거고 또 하나의 경은 어디일까? 힌트. 되게 비슷한 주제는 비슷하게 나와. 오늘 아침에 독송한 그 상스러운 하룻밤 경 거기에서도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나왔냐 하면 251쪽 보면 아래쪽에 까딴저 비카웨 아띠 땅 안와 가메띠 라고 하면 어떻게 과거를 이어 머무는가? 이왕 루포 아호싱 아띠따 만다난띠 따타난딩 사만와띠 이래 가지고 과거에 나는 이런 색을 가진 자였다 가졌었다 요 표현이 나오거든. 찾아보니까 요 두 개의 경에서만 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를 말하는 이 두 가지 핵심되는 내용으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참고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거 한번 보자. 과거에 나는 이런 색을 가졌다 라고 말하면 뭐 전생에 색수상행식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고 지금 이 전생을 기억하잖아. 기억한다라는 거는 뭐야? 그거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뭐. 이렇게 보자면 어떻게 되나? 지금 전생을 놓고 전생에도 역시 안입이 설신의 의로 색성향 미촉 법을 인식했겠죠. 그리고 이런 인식에서 식이 생기고 촉해서 수하고 이래 진행이 됐겠지. 색수상행식 5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런 네이처, 웨이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중에 뭐 요게 이제 식과 근해서
요만큼은 색이고 여기 수가 있고 여기 상이 참여하고 행들이 있고 그러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좀 전에 그림에서 봤지만 이제 색수상 행식을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전생을 기억한다 라고 하는 이게 그 지금 내 마음의 눈으로 전생의 과정에 있는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식이라는 이거를 지금 내가 전생의 색, 수, 상, 행식을 직접 가가지고 보는 걸까? 그러니까 전생을 본다 할 때 지금 내 마음의 눈에 전생의 색이, 전생의 수가, 전생의 상, 전생의 행, 전생의 식이 직접 보이는 걸까? 그래서 그걸 직접 보니까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 기억이라는 개념이 그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 왜냐하면 우리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이러잖아. 이럴 때 명의 정의가 있으니까 오온으로 보면 색, 수, 상, 행이 명색 안에 들어있다고. 여기에 이제 촉과작이라는 활성 요소 빼고. 이런데 요게 지금 몸으로 살아있을 때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지금 나의 구성이 있잖아. 그런데 이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요것이 전생이 되잖아. 전생이 되어버리면 식과 명색 중에 어떤 것은 없어지고 어떤 것은 남아있나? 명색은 없어지죠. 그죠? 이 명색이라는 것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것은 버려진다고. 그리고 오직 식만이 다음 생으로 가버린 거잖아. 전생의 그 현장에서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식이 옮겨와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입장에서는 전생을 보자라고 할 때 그 전생의 시점에서 명색이라는 것은 버려졌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전생을 기억하죠? 식판에. 그치? 바로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나서 수상행하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이렇게 존재가 형성됐다가 몸이 무너지면 명색은 버려지고 식만. 요 식이 어떤 식이라고? 연기된 식이잖아. 이 연기된 식만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거. 이게 윤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에서 이제 잘 수행해서 숙주명을 성취해서 전생을 본다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내가 지금 보는 그 전생의 시점, 그 전생의 시점에는 색수단 인식이 다 있었지만 지금 내가 찾아가서 보는 전생을 기억한다 라고 말하는 전생의 그 시점으로 찾아갔을 때는 눈앞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과거가 되고 버려졌거든. 그러면 전생을 기억한다라는 건 바로 요거지 뭐. 연기된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해서 식이 머문 식이라는 의미가 뭐야? 요렇게 생겨난 식, 내입처 외입처에서 생겨난 식이 촉수상 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식이 자라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한순간의 삶의 과정의 기억을 몸통으로 머무는 거죠. 그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머문 식, 그것이 머물고 늘어난 상태를 연기된 식 이렇게 말하는 윤회하는 주체. 이래 되면 결국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한 삶의 과정에서 수도, 상도, 행도 각각이 그 온의 상태, 쌓여있는 상태로 존재하니까
굳이 뭐 딴 거 없이 지금 쌓여있는 내 느낌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전생이라고 하는 건 이미 버려졌다고. 그러니까, 전생의 나, 대상, 요거를 금생의 내가 이렇게 가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 다만 요런 전생의 나와 대상의 관계에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그 윤회하는 상태니까 지금 나의 식은 어때? 지금 내 마음은 전생의 식 위에 금생이 쌓여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내 식 안에는 전생의 것들이 있잖아. 다행히 그 식이라는 게 이렇게 머문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했던 그것들에 대한 기억을 몸통으로 머물렀으니까 식 안에 요때 마주했던 요 상황이 기억으로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기억한다라는 거는 금생의 내가, 마음이 전생의 현장에서의 대상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전생의 나를 구성한, 아무래도 인식주관이니까 식이겠죠? 전생의 전생 그 현장에 있었던 식, 그거를 찾아 들어가서, 요 시간에 요렇게 살아서 머문 기억이 들어있구나. 라고 요 식을 찾아내서 아는 것이 기억하는 거겠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연구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기억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요 측면인 것 같아요. 버려진 명색은 지금 우리가 찾아 나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 삶의 과정을 기억이란 이름으로 담고 있는 시기, 지금 나의 시곤 안에는 전생의 식들도 같이 쌓여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나의 식 안에서 전생의 어느 시점, 요렇게 마주했었던 그 시점의 식으로 찾아가는 게 기억하는 거죠. 전생을 기억한다는 거 바로 그 일을 하는 거고, 전생의 색수상 행식, 색을 가진 자, 수를 가진 자, 상을 가진 자, 요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수상 행식을 찾아가는 건 아니다. 오직 그러니까 색수상 행을 찾아가는 거 아니고 식을 찾아내면 그 식 안에 그러한 삶의 과정이 기억되어 들어있다. 요런 관점이 기억에 대한 1차적인 관점이 되겠죠. 숙주명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그 40주 해가지고 4가지 식의 머뭅이 색수상행이잖아. 그런데 또 높은 경지로 가면 식을 포함해가지고 색수상행식을 또 같이 말하는, 식이 머무는 것으로의 4가지 대상, 요거 그대로 달리 펼쳐놓으면 색수상행식이 색성향미적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식 안에서 이전의 것을 찾아내는 요런 발견, 요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식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이런 2가지 관점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전생의 삶들을 기억한다라는 거, 요렇게 오치온이나 그것 중에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색, 물질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라고 불린다. 무엇에 의해서 부딪히는가? 차가움에 의해서도 부딪히고, 더움에 의해서도 부딪히고, 배고픔에 의해서도 부딪히고, 목마름에 의해서도 부딪히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들의 닿음에 의해서도 부딪힌다. 비구들이여,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부딪힌다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 이해하자 했죠? 공간을 찾아내는. 그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러니까 물질의 영역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무언가가 그 공간을 지나다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방해된다, 회방된다. 요런 그렇게 공간을 차지해서 다른 것을 방해하는 요런 것. 그래서 부딪히는 것. 그러니까 부딪힘으로써 방해하는 요런 것을 세계 성질로 말하는 거죠. 요거 뭐 포괄적으로 말하자 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의 현상 안에 있는 것. 뭐 어찌 보면 여기서 차가움, 뭐 더움, 배고픔 이런 것이 그게 뭐 공간을 차지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몸이라고 하는 물질 안에서 물질 안에서 작용되는 그러니까 물질 안에 있는 현상들이죠. 이렇게 물질 안에 있는 현상들은 그렇게 우리는 배고프다라고 하는 게 무슨 공간을 차지할까라고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현상들은 그렇게 그 물질로서의 공간을 차지해서 부딪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라고 불린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 그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변형된다고 해서 색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글쎄 뭐 그 변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또 루빠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되다, 변형되다. 네, 그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냥 뭐 이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변형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고 그러나 이렇게 그 방해가 된다라는 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딪히기 때문에 방해되는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다. 그러니까 변형된다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의 2차적인 현상이라고. 여기서 정의는 2차적인 현상으로 정의하지 않고 1차적으로 어떤 존재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부딪힌다. 그래서 방해된다. 뭐 요런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부딪히는 요런 성질로 색을 이해하는 것, 루빠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느낌, 경험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경험한다고 해서 수라고 불린다. 무엇을 경험하는가? 즐거움도 경험하고 괴로움도 경험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경험한다고 해서 수라고 불린다. 요거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네이처, 웨이처, 네이처가 웨이처를 알고 경험하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12연기적인 삶의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어저께 아침에 우리 아침 독송한 바에 의하면 이제 분석경에서 말해주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연기라고 하는 중생들의 고지배 과정,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 삶의 이야기에서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 말고도 어떤 인식 과정 아니래도 내 몸에 속한 느낌이 있어요. 내 몸이 병이 나면 어떤 인식 과정과 관계없이 아프지 뭐 이런 몸에 속한 느낌이 있고 마음에 속한 느낌이 있고 요거는 인식 과정과는 별개 그거를 다 포함해 가지고 락고 불고불락의 세 가지 느낌을 말하고 그거를 또 펼쳐 놓으면 어제 아침에 보았던 5가지 기능으로 이제 요래 되죠. 오늘 제 법우님이 지적하신 평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고불락 이것이 촉에서 그러니까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라는 이 영역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더 숙제로 남겨놓기로 하고요. 일단은 하여간
라는 것은 이렇게 느낌, 경험이다. 거기에는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도 있다. 이렇게 경험한다고 해서 수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상, 경향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함께 한다. 상한다고 해서 상이라고 불린다. 무엇을 함께 하는가? 파란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노란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빨간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하얀색을 함께 알기도 한다. 비구들이여 함께 안다고 해서 상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내가 시간을 안 쓰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나띠라는 동사가 있죠. 자나띠 뭐죠? 알다라는 말이죠. 알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는 위가 붙어가지고 위, 분리, 분별, 분별해서 안다. 이런 단어가 하나 있죠. 그런가 하면 산이 붙어가지고 산자나띠. 요래 하면 알기는 아는데 함께 한다. 이런 개념이 되죠. 이럴 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인식해서 안다라고 정의되는 말은 윈냐나. 식이죠. 그런가 하면 산자나띠. 함께 안다라고 정의되는 것은 산냐. 상이죠. 식과 상이 이렇게 자나띠. 안다라는 하나의 몸통 위에서 분별해서 아는 자냐, 함께 아는 자냐. 그리고 요 내용이 그대로 삶의 메커니즘에서 보면 네이처가 웨이처를 아는 것으로 분별해서 아는 식, 여기도 식이 있고 요렇게 분별해 아는 것으로의 식이 있고 나중에 수가 생기면 이 수 이후 과정 상이 생겨난 시기 수를 인식하는 데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이런 개념으로 함께 아는 자로의 상,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거 뭐죠? 말하자면 상이라고 하는 경향으로 함께 알고 그러면 무명이 생겨나고 락이라는 아라는 정의 상락아라고 하는 이런 안경을 쓰고 보면 무명이 생겨나고 그 위에 정의라는 것이 함께 작용하면 탐이 생겨나는 이런 거 우리 메커니즘 통해서 알고 있고요. 하여간 상이라는 이 부분은 그동안 정말 전통적인 공부에서는 참 큰 오해가 있었어요. 요렇게 생겨나는 식은 단지 내 앞에 무언가 있다는 알아챕니다. 이것이 촉수의 과정을 거쳐서 상에 와야 비로소 인식한다, 아는 것이다. 이거 부처님이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전혀 다르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1차 인식, 2차 인식으로 풀고 있고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형성작용들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라고 불린다. 요 유위에서 형성한다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알죠. 어쨌든 번뇌의 영향 탐진치와 함께하는, 그래서 가래가 형성된 가래의 붙잡는 성질 때문에 집착한다라는 요 상황, 요런 집착된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요게 오온의 행위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무엇을 유의해서 형성하는가? 색을 색의 속성을 위해 유의해서 형성한다. 수를 수의 속성을 위해 유의해서 형성한다. 상을 상의 속성을 위해 유의해서 형성한다. 행들을 행의 속성을 위해 유의해서 형성한다. 식을 식의 속성을 위해 유의해서 형성한다. 비구들이여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여기서 법우님, 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 색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색수상행식. 이렇게 나왔잖아. 색수상행식 모두를 제각각의 속성 위에서 형성한다. 유위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요런 전제하에서 색이 대상으로 되어 왔을 때 그 색이라는 성질 위에서 형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사실은 뭐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의미야. 그러면 이렇게 형성작용을 하는데 색의 속성을 위해서 형성하면 그걸 그렇게 형성된 걸 뭐라고 불러야 되지? 형성된 거. 형성된 거지, 그치? 색에서 형성됐든 수에서 형성됐든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다 형성된 거지 뭐. 그 형성작용을 어떤 것들에서 하느냐 하니 유위라는 토대 위에서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 5가지가 나를 구성하는 요소고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니까 그게 대상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행이 유위에서 형성하는 작용을 해서 색에서 형성된 결과를 만들고 수상행 식에서 형성된 결과를 만들겠지. 그럼 이렇게 결과로서 생겨난 형성된 거, 요거 행이지. 그러면 요 행은 어디에서 쓰여? 제행무상. 그죠? 바로 그거 우리가 이제 행을 그러니까 오온이 이렇게 유위에서 형성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말과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몸과 말과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그걸 생겨나게 하는 건 연기, 12연기의 행이 그걸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렇게 연기 과정으로 생겨난 몸과 말과 마음이 유위에서 형성하는 그 행위, 업을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형성작용이 오온의 행위고, 그렇게 경은 요 정의가 분명히 색수상행식 5가지를 같이 말해주잖아. 그러니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색에서 형성되든 식에서 형성되든 다 형성된 거야. 제행, 모든 형성된 것은, 그러니까 형성된 것은 모두 무상해. 이렇게 삼법인의 행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렇게 봐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무엇을 식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비구들이요, 인식한다, 분별해서 안다고 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무엇을 인식하는가? 신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쓴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매운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단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떫은 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떫지 않은 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짠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짜지 않은 맛을 인식하기도 한다. 비구들이요,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여기서는 아까 상에서는 색깔을 말하니까 눈에 어떤 색의 안경을 썼을까? 라고 해서 눈이 보는데 색깔이 들어간 안경이 함께 보는 거잖아. 이제 여기서는 눈을 직접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뭐야? 맛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설과 미라고 하는 내입처와 외입처의 관계로 분별하는 걸 말하죠. 네. 이거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 이 분별해서 아는 인식작용을 대표해서 설과 미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식은 위자나티, 분별이 한다, 인식하는 거고, 상은 산자나티, 함께 하는 거, 공동주관이다. 2차인식에. 요런 개념, 충분히 동거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그 오온에 대한 정의를 이제 다 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요 정도로 정의는 보고, 이 경이 어떤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오온을 정의하고 있는가, 요런 그 주제의 전개의 관점에서 이제 이 경을 오늘 본 거죠.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경의 전체 이야기 다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온이 정의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거기서 비구들이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색이 지금 나를 삼키고 있다. 현재의 색이 지금 나를 삼키듯이 이처럼 과거의 색도 나를 삼켰다. 만약 내가 미래의 색을 기뻐하면 현재의 색이 지금 나를 삼키듯이 이처럼 미래의 색도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그는 이렇게 숙고하면서 과거의 색에 대해 갈망하지 않고 미래의 색을 기뻐하지 않고 현재의 색을 염호하고 이탐하고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하는 거, 요 그림에서 표로 정리한 그 과정이죠. 어쨌든 갈망하고 기뻐해서 삼켜지는, 근데 요 삼켜지는 게 뭐라고요? 상서로운 하룻밤경에서 말하는 끌려가서 삼켜지는 요런 의미로 보면 된다 했죠. 왜 끌려가죠? 집착해서. 나의 것이요, 나요, 나의 자아요. 자, 요거 똑같은 내용이 색수상행식 5온에 반복되고요. 그리고 나면 203페이지로 오죠. 시기지를 지금 나를 삼키고 있다 해서 실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무아상경에서 말하는, 무아상경에서는 무아를 선언하고 무상하냐 이렇게 동의를 구하죠. 근데 이 경에서는 선언 부분은 배제하고 이렇게 색수상행식 5온이 삼킨다 라는 부분, 그 삼키지 않기 위해서 염호이탐 소멸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한다 하고는 이제 그 방법을 또 제시하죠. 어떻게? 무상하다. 그래서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라고 색수상행식 모두에 대해서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라 라고 여실직연의 과정을 말해주죠. 무아상경의 세 가지 중에 하나 뺀 두 가지로 여실직연까지를 온 거야.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207조, 이런 것이 성스러운 제자는 허물지 쌓지 않는다, 버리지 붙잡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여기서 정리한 중생본부는 갈망하고 기뻐해서 삼켜진다. 그거 쌓고 붙잡고 묶고 맛을 즐기는 건데, 이제 이렇게 여실직연의 과정으로 오는 거, 갈망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염호이탐 소멸을 위해서 실천하는 건데, 허무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고 푸는 것이고 맛을 즐기지 않는 것이다. 자, 요런 이제 표현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염호한다, 염호하면 이탐한다. 그래서 분명히 한다. 해서 염호, 이탐, 해탈지경 까지를 무아상경과 같은 형태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이 비구는 쌓지도 않고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다 라고 해서 네 가지로 반복해 주죠. 왜? 해탈직연한 요 상태. 그러면 무엇을 쌓지도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는가? 색수상행식 5온 이렇게 다 말해 주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면 이제 210조 그 네 번째에 해당하는 어떤 맛을 떠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떠난 뒤에 서 있는가? 색의 맛을 떠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떠난 뒤에 서 있다. 수의 맛을 떠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떠난 뒤에 서 있다. 상의 맛을 떠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떠난 뒤에 서 있다. 행들의 맛을 떠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떠난 뒤에 서 있다. 식의 맛을 떠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떠난 뒤에 서 있다. 해가지고 완성된 아라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여간 이 경에서 우리가 독특하게 발견하는 것, 이렇게 쌓고 붙잡고 묶고 맛을 즐기는 중생 범부의 삶,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의 과정에 있는 유학의 과정, 허물고 버리고 풀고 맛을 즐기지 않는 삶이고, 그것이 완성된 아라한의 삶은 쌓는 삶도 넘어섰고 허무는 삶도 넘어섰고, 이제 허문 뒤 할 일을 다 마친 뒤 허문 뒤 버린 뒤 푼 뒤 맛을 떠난 뒤에 서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사실은 이제 가끔씩 경에 보면 뭐 이렇게 물을 건너가는, 그래서 물을 건너서 맨 땅에 서 있는 아라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종종 보죠. 이제 그런 식 모든 것을 끝내서 완성된 안전한 자리에 서 있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허문 뒤 버린 뒤 푼 뒤 맛을 떠난 뒤에 서 있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고요. 비구들이요, 이렇게 해탈된 심을 가진 비구에게 인드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고 빠자빠띠와 함께하는 신들은 멀리서도 공경할 것이다. 놀라운 분이여 그대에게 귀의합니다. 최상의 분이여 그대에게 귀의합니다. 그대는 어떤 것을 의지하여 선을 닦는데 우리는 그것을 실답게 알지 못합니다. 라고 경이 끝납니다. 자, 앞에서 뭐 이제 충분히 그 주제의 전개를 통해서 개괄을 설명했기 때문에 뭐 경은 이렇게 띄어 해서 마무리한 거로 하고, 무엇보다도 하여간 오온 자체에 대한 정의는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해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만 넘어가고요. 상표버림경이 어떤 주제의 전개를 위해서 그 안에 오온을 정의하고 있는가, 그 전체적인 전개의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럼 오늘 공부 마칠까요? 마치겠습니다. 네. 더 해야지요? 네.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끝내고 나서 질문 드릴게요. 끝내고 할까요?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든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든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꾀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꾀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군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끄고 할까? 아니면? 상관은 없는. 그럼 그냥 말씀하셔요. 아니 여기 보면 그 왜 쌓지도 않고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다잖아요. 쌓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쌓는 게 먼저고 허무는 게 먼저고.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버리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버린 뒤에 서 있던데, 붙잡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버린 뒤에 서 있다라고 해야 순서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순서는 그게 맞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저기 부처님께서 설명하실 때 순서를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잖아요. 잘 그러지 않죠? 그런데 이제 가끔씩 그런 부분들은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유익과 무익에 대한 네네네. 뭐 그런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들 이래 보면 이것은 유익한 것이냐 무익한 것이냐, 이것은 결점이, 그러니까 결함이 있느냐 결함이 없느냐, 뭐 요럴 때 보면 유익 무익 이럴 때 결점이 없느냐 결점이 있느냐 요렇게 순서가 돼야 맞거든. 그런데 일단 이제 가끔씩 보면 그렇게 꼭 그 논리적으로 딱딱 이쪽 편 요쪽 편의 순서를 안 맞추고 거의 그 아마도 읽기 뭐 이런 그 발음하는 데서 생기는 근데 그냥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데 한 문단 안에서 그래? 순서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잠깐만 봅시다. 허물지 쌓지 않는다. 아니죠. 그 다음에 209쪽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허물지도 않고, 그러니까 쌓지도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버리지도 붙잡지도 않고 버린 뒤에 이렇네. 네. 보면
네와 빠자하띠 나 우파디야띠 빠자히뜨와 티떠. 이 원어는 그게 맞아. 원어는 그러니까 빠자히띠 이거 버린다. 네와 빠자하띠 나 우파디야띠니까 빠자하띠가 먼저 나와 있어. 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앞에도 네와 찌나띠 나 아빠 찌나띠 하니까 네와 그러니까 네와하고 나라고 하는 게 이것 두 개를 다 부정하는 거거든. 그런데 아찌나띠 아빠 찌나띠 이래가지고 쌓는 거 허무는 거 이런 순서.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 순서가 일단 그 경이 설해진 순서로는 맞아. 그런데 왜 이거를 네 가지를 동일하게 중생들의 삶을 먼저 네. 그 다음에 네. 유학의 상태를 나중 그거 뒤에 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인데 듣고 보니 타당한 질문인데 아마 그거는 뭐 다른 이유를 말하기는 그럴 거야. 일단 우리가 알기로는 이해하기로는 분명히 이제 중생 범부들의 삶이 먼저 극복되고 그 다음에 유학의 과정이 극복되어서 그 후에 서 있는 요건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문득 답으로는 약간 유익과 무익 뭐 이럴 때 유익인가 무익인가 결함이 있는가 결함이 없는가 결함이 없는 것이 유익과 연결되어야 되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문단 내에서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순서가 하나만 다르니까 하나만 다른가? 나머지는 같고. 네. 근데 난 몰라. 근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지적이 되네요. 근데 그 전승이 그래 되었으니까 네. 그게 그 의미 자체에 네.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그거를 바꾸려 하지는 않아도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면 끝. 그렇다면은 뭐 일단 원전대로 우리는 원전 그대로 공부를 했으면 바르게 한 거지 뭐. 네. 예, 일단 그 부분은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끝.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